퇴사 후 첫 2달 동안 240만 원을 벌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190만 원, 복비로 40만 원을 썼습니다. 실제로 남은 돈은 10만 원입니다. 월급하고 비교하면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출 240만 원 중 200만 원은 3년 전에 시작한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40만 원도 퇴사 후에 만든 매출이 아닙니다. 퇴사하기 4개월 전부터 틈틈이 준비했었던 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2달 매출을 240만 원이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이 매출을 만드는 데는 실제로 3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 전에 무엇을 준비했고 첫 매출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였습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처럼 모든 직업을 다루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병원, 개발자, 운동 트레이너처럼 특정 직업군만 모이는 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당시 비슷한 사이트들의 광고 구조를 보고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매출도 가능하겠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트래픽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트를 완성한 뒤에는 광고주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나니 가장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사람이 오질 않았습니다. 특정 업종 사람들의 연락처나 활동하는 채널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이럴도 잘 통하지 않았고 그 직업군만 정확하게 골라서 광고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채용 시장은 더 폐쇄적이었습니다. 직장을 옮긴다는 사실을 주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 A/B 테스트나 퍼널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처음 서비스를 운영하면 그런 분석을 할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방문자가 몇 명 안 되니 무엇을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환율이 낮은 것이 문제인지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지조차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분석보다 사이트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채용 사이트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적절하게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구인 공고가 없으면 구직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직자가 없으면 구인자도 공고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부터 모아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블로그 글도 써봤습니다. 조회수는 50에서 100 정도였습니다. 글을 하나 썼다고 사이트 방문자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도 반응이 없으니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재적인 구직자들을 모으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무음으로 해놓아라. 한 명씩 부탁해서 채팅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모이자 조금씩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는 채팅방에는 들어오기 어렵지만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를 접하고 블로그 글을 보고 사이트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유입되는 경로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큰 매출이 없었는데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트의 월 운영비가 4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버비와 각종 비용을 합쳐도 부담이 크질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매출이 없다고 바로 서비스를 닫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는 기간에도 사이트를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만약 퇴사한 뒤 처음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지금은 사무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번 2달 동안에만 사무실 운영비와 복비로 230만 원을 썼습니다. 월 4만 원을 내면서 기다리는 것과 생활비와 사무실 비용을 내면서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퇴사를 준비하면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단톡방도 만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만드는 것과 사람이 모이는 채널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블로그를 만들어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닿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간에 한숨 더 자는 편이 낫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장 몇십만 원을 더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퇴사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퇴사를 준비한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사무실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에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모이고 블로그와 사이트로 이어지는 작은 흐름이 생기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 기간을 버티려면 고정비가 낮아야 합니다. 월 운영비가 4만 원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서비스를 닫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퇴사한 다음에 이 과정을 시작하면 매출이 생기기 전에 비용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준비할 때에는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사람이 들어오는 작은 경로라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 첫 2달 매출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10만 원입니다. 좋은 성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퇴사 후에 바로 매출이 나오려면 퇴사 후에 준비를 시작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창업 첫 2달에 번 240만 원은 2달의 결과가 아니라 퇴사 전에 3년의 결과였습니다.